2023년 9월 14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둥그렇게 구멍이 뻥 뚫렸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슈가 됐었는데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윤석열, 김건희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신의 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9월 13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 이번 주 한 주 내내 뉴욕 증시는 8월달 미국의 소비자 지표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됐다. 오르면 8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기다리며 오르고 하락하면 8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경계하며 내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내내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고요. 장 초반에는요. 소비자 물가 지표 상승 후에 뉴욕 증시가 시작을 했는데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자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소화하며 상승 출발을 했다. 자, 그런데 장이 시작되고 진행되면서 종가로 갔을 때 다우지수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말이 바뀌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소화하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뉴욕 증시가 무슨 위입니까? 장기입니까? 소화시키게? 자,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감을 잡으셔야 돼요. 미쓰리가 아직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니 똑같은 성적표를 가지고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를 소화하면서 오르고 그것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하니까 또 그거를 또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주식시장의 성공과 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매매 달인이라는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의 완전한 진리를 한번 공개를 해볼까 하는데 그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쓰리 그거 언제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지금 일단 저는 그나마 9월 달 들어와서 행운이가 갑자기 청청병력 같은 뇌종양 소식에 그래도 멘탈 잡고 잘 지금 유지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행운이 뇌종양은 보조제를 통해서 사이즈가 줄어가는 것을 확인했고 조금 더 그 보조제 함량을 높여서 초반에 좀 빨리 잡자. 자, 그러다 보니까 먹는 약이 있으니까 약은 점점 줄이고 그리고 보조제는 좀 높이면서 계속 그 행운이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그냥 지금 상태로 유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황의 달인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 조만간 멤버십 전용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생각이고요. 뭐든지 저는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내가 나 지금 당장 돈 욕심이 생겨서 돈을 왕창 벌어야지. 모든 기교와 기술과 스킬을 써서 당장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무리를 해서 돈을 벌면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뭐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만 뭐든지 때가 있고 그 때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그냥 준비하고 나아가고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좀 마음이 급하실 수도 있어요. 나 빨리 좀 배우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잘 진행을 할지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바닥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 건강이 허락한다면 제가 이제 60세가 돼서 뭐 요즘에 60대는 뭐 할머니라고 하지도 않습니다만
아이고, 돈다방 미쓰리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됐는데 주식 공부를 막 한다. 그것도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대신 제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짚어드리면서 계속 지금 워밍업으로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그 준비 과정의 하나니까 미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땡큐 베리 마칩니다. 자, 경제지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를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자, 우리 예상 어땠습니까? 시장 예상은 일반 소비자 물가지표입니다. 전년 대비 3.6% 상승했을 거다라고 예상치가 발표됐었죠. 자, 7월에는 3.2였습니다. 6월에는 3.0이었고요. 7월에는 3.2, 그리고 8월에는 3.6이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죠. 문제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상승을 하느냐, 그 상승폭이 더 중요하다. 6월 달에는 3.0이었고 7월 달에는 3.2였으니까 상승폭이 0.2였습니다. 만약에 시장 예상대로 3.6이 됐었더라도 상승폭은 0.4가 됐던 거죠. 그런데 예상보다 더 상승한 3.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는 7월에는 0.2%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 8월에는 0.6% 상승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0.4%였습니다. 자,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둔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년 대비 4.3% 상승했다. 7월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가 4.7% 상승했는데 이번에 4.3%만 상승했으니까 둔화폭이 0.4다. 이 4.3이라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자위를 하는 거예요. 자, 전월 대비는 0.3% 올라서 여전히 상승하고 있지만 7월에는 0.2% 상승했고 8월에는 0.3% 상승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폭도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8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3%가 나왔을 때 연준은 계속 2%를 고집했습니다. 2%가 될 때까지 우리는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작 3.0이 나왔을 6월 달에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아주 우아빤스한 이야기로 쉼표를 찍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지금 8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일반 소비자 물가 지표는 7월에는 3.2였는데 8월에는 예상치 3.6보다도 더 높게 나온 3.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살짝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티는 안 내지만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는 둔화되고 있고 아무리 고용 지표가 너무 뜨거웠던 고용 지표가 이젠 좀 미지근하게 좀 완만하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시대의 개소리고요. 고용 지표를 제외하고 다른 경제 지표는 이미 미국의 경기 둔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로 미쓰리가 늘 주장하는 대로 왜 경기 둔화 기간에는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했는데 그 목표치 2%를 주장하는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금 3.7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반 소비자 물가 지표는 3.7까지 올라갔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4.3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연준이 목표로 한다는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아직 갈 길이 멀고요. 그리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 물가 지표도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으면서 목표치 2%에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느냐?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 지표를 소화하며
상승 출발했는데 혼조세로 마감했다라는 정말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지만 지금 뉴욕 증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냐?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가고 있고 경제는 둔화되고 있고 고용은 지금 완만하다라는 핑계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멘붕 상태? 9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 지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연준의 금리 인상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여행하는 거니까 뭐 걸어가다 다리 아파가지고 좀 쉬다 가자 그렇게 해서 쉼표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경제에 자신이 있으면 빨리 땡기고 빨리 금리 올려버리고 쭉 동결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골디락스로 가는 게 정답인데 소비자 물가지표 3.0이 나왔던 6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하고요.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3.7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기에 이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장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긴가 민가 이런 거죠. 조심하는 거고요. 약간 멘붕된 거고요. 약간 불안한 거고요. 두려운 겁니다. 자, 애플 이슈를 잠깐 짚어볼 텐데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할 텐데 애플이야말로 어찌 보면 경기에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가격이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아니니까.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 몇 년씩 쓸 수 있는데 뭐 경기가 겁나게 좋으면 어이구 이번에 뭐 아이폰이 신제품을 내놨대네 한번 바꿔볼까 하고 교체가 가능하지만 경제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미국의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하는데 너무 기대를 키울 필요는 없다. 왜냐? 이미 미쓰리 머릿속에는 지금 미국의 경기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애플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했을 때 애플이 1%가 빠졌어요. 자, 1%가 빠지니까 전문가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야야야 얼마 전에 중국에서 공무원들 애플 쓰지 말라고 아이폰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 같은 경우도 애플은 또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중국 외교부가 애플의 아이폰 금지령과 관련돼서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당 브랜드 구매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거 어떤 문건이 나오지 않았고 공식화된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애플은 1%대 하락했죠. 자,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애플이 신제품을 내놨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왜지? 하고 물음표를 계속 붙이다가 적절한 핑곗거리. 아이고 생각해봤더니 중국이 아이폰을 못 쓰게 했네. 그래서 그랬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웃기고 있네. 야, 중국에서 아이폰 쓰지 말라고 뭐 공식적인 문건 있었냐? 니네 애플 중국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빠진 거야 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편해지실 겁니다. 자, 어제 1%대 하락, 오늘 1%대 하락. 애플은 신제품을 내놓고도 지금 주가 상승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실질적으로는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될 3분기 기업 실적, 2분기에는 눈높이를 겁나 낮춰놨습니다. 이번에는 눈높이를 겁나 낮춰놔도 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23년도 하반기 주식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그림으로는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고 물론 중간중간에 튀는 그림이 있지만 그 튀는 그림으로 우하향 곡선의 차트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미쓰리가 바라보고 있는 2023년 하반기 증시고요. 연준은 연말까지 금리 인상 못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이게 죽이야 밥이야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증권 전문가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되게 좀 얼버무리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겠다라는 거야, 내려가겠다라는 거야. 뭐 올라간다고 했다가 조금 시간 지나가면 조용히 입 닥치고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닙니다. 지금 비중 확대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말 바꾸고 이러니까 저는 그들을 전문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돈다방 미쓰리를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시황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큰 그림으로는 시황을 거의 바꾸지 않아요. 짜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비유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여러분들의 이해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그 부분도 돈다방 미쓰리를 좀 오랫동안 들으시면 저 가시나가 저렇게 궁시렁궁시렁 수다 떨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네라고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9월달 FOMC 회의 이제 5일 남았죠. 금리 동결 가능성 97%,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 59.8%,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39%,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1.1%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 진짜 골 때리는 소리다, 웃기는 소리다, 정신 나간 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 연중 최고치 국제에너지기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공급 크게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자, 미쓰리가 보고 있는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한 90달러 선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국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공급 부분을 축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감산 유지하기로 했죠. 연말까지.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거다라는 부분 때문이지만 이제 하반기 미쓰리 예상대로 미국의 경기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 뭐 중국일 수도 있고 유럽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부분, 그러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는 이제 수요 감소 우려가 이슈가 되면서 국제유가는 뭐 장중에 뭐 아니면 장마감 잠깐 90달러는 찍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공행진, 허접한 전문가들이 떠벌리고 있는 뭐 100달러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좀 정리가 되셨을 거고요.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2,547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유동성 장세면은요. 그냥 예를 들면 차트 같은 거 별로 안 보고 이 종목이 앞으로 좋을 거래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차트를 많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냥 재료 있으면 이 재료가 있으니까 오르겠다. 뭐 어떤 실적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실적이 있으니까 오르겠다. 앞으로 뭐 미래에는 뭐 어떤 이슈가 어떤 재료가 뭐 어떤 테마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사지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유동성 장세가 아닌 장세에서는 일명 주식을 조금 안다는 나 차트 공부 좀 했어 하는 사람들이 차트를 후벼팝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보고 있는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거 올라가겠는데 이건 세력이 있는데 이건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사면서 세력들이 만들어 놓는 차트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뭐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벤트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물론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몇 분이 한 종목에 똑같은 가격으로 동일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력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해서 주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가 어려운 이유가 유동성 장세가 아닌 장세에서 어설픈 차트쟁이들이 주식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금 좀 딜레이 시키는 거죠. 세력들이 그냥 빨리 올리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차트를 만들어 놨더니 세력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개인들이 들어와.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격 빼버리거든요. 세력들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을 특히 어설프게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차트쟁이들에게 절대로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어려운 장세예요. 유동성 장세면은 차트 같은 거 몰라도 그냥 매매할 수 있는 장이지만 지금 유동성 장세도 아니려니와 나름대로 걸러지고 걸러져서 차트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세력들이 좀 플레이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9월 15일, 9월에 딱 한가운데서 또 목요일 뉴욕 증시 찾아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날은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 저는 뉴욕 증시 소매 판매가 아마 8월 달 거니까 예상보다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소매 판매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워낙 주된 이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올랐고 소매 판매가 만약 예상보다 좀 높아지게 된다면 9월 달엔 금리 동결하지만 11월 달 혹은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할 수 있겠다. 이런 이슈로 미리 선점하려고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